그럼 라인의 개발자용 다큐멘트를 지탱하는 테크니컬 라이팅의 전문팀이라는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둘의 자기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션의 전반 부분을 담당하게 될 테크니컬 라이터의 호리코시 요시코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웹 제작 회사에서 인프라 엔지니어링을 했었습니다만 그때 썼던 기술서가 인연으로서 2020년부터 라인에서 테크니컬 라이터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테크니컬 라이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로마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만입니다.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후반 부분의 세션을 담당합니다. 라인 디벨로퍼즈 사이트의 개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6년 전에 일본에 왔습니다. 뷰제이스를 좋아합니다. 최근에 유튜브에 푹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크니컬 라이팅 팀 내에서의 엔지니어링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세션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40분의 세션에서는 전반 부분은 저 테크니컬 라이터의 호리코 씨가 테크니컬 라이터란 무엇인지라든가 자사의 테크니컬 라이터가 있으면 이러한 메리트가 있어요 라는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제 발표 이후에 로마님께 바톤을 넘기고 후반은 엔지니어이신 로마님께서 테크니컬 라이팅 팀에서 어떠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전반 후반 그 섹션이 다 끝나면 제가 마지막에 다시 나와서 세션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로마님 다시 후반에서 배워요. 그럼 전반 세션인 테크니컬 라이터의 파트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테크니컬 라이터란 무엇인지 아시나요? 최근 1년 동안에 조금씩 지명도가 높아진 직업임으로써 알고 있어요 또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라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부분은 테크니컬? 뭐예요? 라이터? 그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테크니컬 라이터가 평소 하고 있는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에 상세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테크니컬 라이터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이 세상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그 차이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크니컬 라이터의 업무는 무엇인지, 즉 테크니컬 라이터가 있는 세상이란 없는 세상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라인의 엔지니어가 쓴 API에 관한 다큐멘트입니다. 실제 라인의 사내의 위키에서부터 가져왔습니다. 리치 메뉴 에이리어스라는 것을 생성하는 API, 그리고 삭제하는 API의 사용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엔드포인트의 패스, 메소드에 대한 설명, 리퀘스트 헤더의 필수사항, 성공하면 200, 실패하면 400이 되돌아온다 등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테크니컬 라이터가 없는 세상의 다큐멘트입니다. 그럼 테크니컬 라이터가 있는 세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니컬 라이터가 있는 세상에서는 다큐멘트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의 좌측 리치 메뉴 에일리어스라는 것을 생성하는 API의 API 리퍼런스입니다. 이 API를 어떻게 조작을 하면은 리치 메뉴 에이리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건지 라는 최소한의 정보 이외에 리치 메뉴 에이리어스를 만들고자 할 때에는 그 전에 리치 메뉴라는 것을 만든다라든가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는 등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리퀘스트의 사례, 에러 리스폰스의 사례 등도 있어서 처음 읽는 분들에게 보다 친숙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앞서 보여드린 우측 리치 메뉴 에이리어스라는 것을 삭제하는 API의 API 리퍼런스입니다. 리치 메뉴 에이리어스를 삭제하는 API라는 설명을 봐도 모처럼 만든 리치 메뉴 에이리어스를 어떠한 경우에 삭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그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실은 리치 메뉴 에이리어스는 생성할 수 있는 수의 1000건이라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한에 도달하면 더 이상 생성을 못하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불필요한 기존의 리치 메뉴 에이리어스를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설명도 있습니다.
테크니컬 라이터가 있는 세상에서는 각각의 API 사용 방법, API 리퍼런스 뿐만이 아니라 API와 API 조합으로서 가능한 것들, 그러한 도큐멘트도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은 리치메뉴 에이리아스를 생성하는 API 그리고 삭제하는 API가 있다라는 설명을 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가능한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도큐멘트에서는 리치메뉴 에이리아스를 사용을 하면은 탭 전환을 하는 것처럼 복수의 리치 메뉴를 쉽게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으며 또 그림도 그려져 있어서 무엇이 가능한지 한눈으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테크니컬 라이터가 있는 세상과 없는 세상의 차이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그러한 테크니컬 라이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테크니컬 라이터라는 것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테크니컬 라이터는 매뉴얼을 쓰는 것이 그 역할입니다. 여러분께서 세탁기라든가 냉장고 등을 구입을 하시게 됐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세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설정을 ON으로 하면 냉장고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등등 다양한 사용 방법이 적혀있는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그 매뉴얼을 쓰는 것이 테크니컬 라이터입니다. 그럼 세탁기도 냉장고도 생산하고 있지 않는 라인에서는 테크니컬 라이터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라인에서 테크니컬 라이터는 외부 개발자용의 기술 도큐멘트를 쓴다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개발자용의 기술 도큐멘트를 쓴다라고 해도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예컨대 이런 화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인터넷 샵이나 회원제 사이트에서 메일 주소나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그것이 번거로우니까 라인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의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다는 버튼입니다. 여러분이 이 라인 로그인 버튼을 자사의 사이트에도 구현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나? 이 버튼을 구현하는 방법은 뭘까?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 개발자를 위해서 라인의 테크니컬 라이터는 라인 로그인을 비롯한 다양한 라인 API 사용 방법이라든가 구현 방법을 쓴 다큐멘트를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좌측이 라인 디벨로퍼즈 사이트, 우측이 크로바에 특화된 크로바 디벨로퍼즈 센터 베이타입니다. 이런 라인 API에 관한 기술 다큐멘트를 우리는 라인의 테크니컬 라이팅의 전문팀에서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를 포함해서 테크니컬 라이터 6명과 그리고 세션의 후반 부분을 담당하시는 엔지니어인 로마님 한 사람이라는 총 7명의 팀입니다. 그럼 이 7명의 멤버가 라인 API 다큐멘트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인 API 다큐멘트는 어떻게 쓰여질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다큐멘트는 일본어와 영어로 동시에 쓰여지며 동시에 릴리스됩니다. 대만 개발자용으로 일부 다큐멘트는 중국어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큐멘트를 쓸 때는 사내의 개발자로부터 이런 기능이 릴리스된다라는 사양에 대해서 인풋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미팅을 해서 약 30분 동안의 인풋을 할 때도 있고 앞서 보여드린 바와 같은 사양이 적혀있는 사내의 위키를 받아서 그것을 읽어서 쓸 때도 있습니다. 첫 드래프트를 쓴 라이터가 일본어를 잘한다면 일본어로 쓴 다음에 팀 내에서 영어로 번역하며 영어를 잘하는 라이터의 경우에는 영어로 쓰고 난 다음에 팀 내에서 일본어로 번역합니다. 이때 번역은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팀 내에서 라이팅도 번역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다큐멘트를 쓸 때는 VS 코드를 사용해서 마크다운으로 쓰고 있습니다. 화면상에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이 실제 원고입니다. 몇 군데 파란 파선 그리고 노란 파선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베일이나 텍스트 린트라는 자동적으로 내용을 교정해주는 툴입니다. 문법상 이렇게 써야 된다 라든가 서비스 명칭이 이렇게 정확하게 표기를 해야 한다 등등 사전에 정해둔 표기 방법의 룰에 따라서 다양한 지적을 해줍니다.
다큐멘트가 완성되면은 로컬 환경에서 작동을 시켜서 실제 비주얼로 확인합니다. 비주얼을 확인하면서 그림을 넣어야 할지 아니면은 항목을 리스트업하는 것이 좋은 건지 실제 비주얼을 확인을 하면서 원고를 수정합니다. 완성되면 그것을 GitHub에 푸시해서 풀 리퀘스트를 작성합니다. 풀 리스트를 만들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동적으로 밀드 체크, 링크 체크,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다큐멘트의 자동 교정을 해줍니다. 좌측이 베일 체크, 다시 말해서 자동 교정 위 체크로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라는 부분이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마크다운의 구문에 잘못이 있으면은 밀드 체크가 확인을 해주고 이 풀 리퀘스트 내에서 기존 페이지를 삭제한 결과 다른 페이지로부터의 링크가 무효화되면은 링크 체크가 확인을 해주므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반드시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면은 우측과 같이 모두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자동 체크가 시작되면 동시에 샌드박스라고 하는 무란치마 따위 동작 확인용의 사이트도 생성됩니다. 작성된 다큐멘트는 팀 내에서 리뷰를 하지만 그 프로덕트의 책임자 또 그 기능을 만든 개발자도 본번과 동일한 비주얼의 샌드박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설명은 스펙과 다르다 라든가 이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 등위 지적이 있으면은 풀 리퀘스트상에서 코멘트를 받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샌드박스상에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릴리스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은 마스터 브런치에 맞이를 하고 CI/CD 툴이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본방 환경에 릴리스됩니다.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본방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RC나 베타, 샌드박스와 같은 동작 확인용의 환경이 있으며 우리들에게는 로컬 환경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순차적으로 확인을 해서 문제가 없으면 본방 환경에 릴리스됩니다. 릴리스되어서 다들 기뻐하고 있습니다. 다큐멘트는 어느 정도의 빈도로 릴리스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올해 이후에 릴리스 횟수를 확인을 해봤더니 평균에서 한 달에 25번 정도 릴리스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일이 한 달에 20일이기 때문에 하루에 1회 이상 1.25회 정도의 빈도로 릴리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조금씩 다큐멘트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 달에 25회 정도인데요. 작년엔 한 달에 19회였습니다. 따라서 다큐멘트를 개선을 하는 빈도라는 것은 확실하게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으로 우리는 다큐멘트를 날마다 쓰거나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테크니컬 라이터 또는 테크니컬 라이팅의 전문팀을 회사 안에 두는 메리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테크니컬 라이팅 팀을 사내에 두는 메리트는 테크니컬 라이터에게 다큐멘트 작성을 맡기게 되면은 우선은 다큐멘트의 품질이 향상됩니다. 스펙에 대한 설명뿐만이 아니라 API의 사용 방법, 실패할 우려가 있는 포인트 등 개발자가 개발함에 있어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알기 쉬운 다큐멘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발자로부터의 문의를 접수하는 서포트 팀과도 연계를 하고 있어서 문의가 많은 부분, 즉 다큐멘트를 읽어도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날마다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업무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큐멘터리 라이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다큐멘트는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이 만든 프로덕트를 개발자가 사용해 주길 바란다면 프로덕트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만큼 알기 쉬운 다큐멘트가 있다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도 아무래도 개발을 우선하여 다큐멘트 작성이 뒷전으로 미뤄진다라는 일은 자주 있습니다.
개발자에게 다큐멘트도 작성을 해주세요 라고 의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발 능력이랑 라이팅 능력이라는 것은 별개입니다. 개발자 모두가 라이팅을 좋아하고 또는 쓰는 것에 능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기능을 개발한 개발자 본인이어서 그 기능에 대해서 아직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한 다큐멘트를 쓴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테크니컬 라이터에게 다큐멘트 작성을 맡김으로써 다큐멘트를 읽는 측에도 메리트가 있으며 개발자 측도 원래 해야 하는 개발에 집중을 할 수가 있다라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 테크니컬 라이터라는 직업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테크니컬 라이터에 어울리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라인에서 테크니컬 라이터에게 필요한 스킬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겨받은 사양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적인 소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알기 쉬운 다큐멘트를 쓸 수 있는 라이팅의 스킬이 있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이것은 필수는 아닙니다만 nice to have, 있으면 좋겠다라는 스킬인데요. 일본어와 영어 중 자신이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읽고 쓸 수 있는 스킬도 필요합니다. 일본어와 영어 둘 다 원어민 수준으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자기가 쓴 일본어와 팀 내에서 다른 라이터가 번역한 영어가 둘 다 같은 내용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읽는 스킬 또는 다른 라이터가 쓴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스킬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어 라이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는 맨 왼쪽에 있는 받은 스펙을 이해할 수가 있는 기술적인 소양이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특정한 프로덕트에 대해서 알기 쉬운 다큐멘트를 쓰기 위해서는 그 뒤쪽에 있는 기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컨대 라인 로그인의 다큐멘트를 쓰려고 한다면 그 뒤쪽에 있는 OOS 2.0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라인의 보스로부터 메시지를 송신할 수 있는 메시징 API라는 프로덕트가 있습니다만 그 안에 있는 플렉스 메시지에 관한 다큐멘트를 쓰려면은 이것도 역시 그 뒤쪽에 있는 CSS 플렉스 박스라는 기술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제대로 이해를 못한 채 개발자가 준 사양서를 겉보기만 깨끗하게 정리를 한 문장을 쓴다면은 비주얼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잘 읽어보면은 결국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다큐멘트가 만들어집니다. 라인에는 많은 프로덕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에서 테크니컬 라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쓰는 것을 좋아하고 기술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라는 그러한 환경을 즐길 수가 있는 사람이 라인의 테크니컬 라이터에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테크니컬 라이터는 좋겠다. 우리 회사에서도 테크니컬 라이터를 고용해서 전문팀을 꾸리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실은 지금 많은 IT 기업이 테크니컬 라이팅의 팀을 꾸리고자 테크니컬 라이터를 찾고 있습니다. 라인의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달라라는 요망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IT 테크니컬 라이터는 오래전에서부터 존재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기술 소양이 있는 테크니컬 라이터는 쉽게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회사 외부가 아니라 회사 내부에 있는 개발자들에게 눈을 돌려봐 주세요. 개발자 중에는 쓰는 것을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기술서를 쓰는 사람이라든가 기술 기사를 기고하는 사람 등 또 기술 블로그를 쓰는 사람이 일정한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테크니컬 라이터가 되어서 다큐멘트를 쓰는 일에 전념해 줄 수 있겠냐라고 상담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럼 전반 파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후반 담당 로마님께 바톤을 넘기고 그러한 테크니컬 라이팅이 전문팀에서의 엔지니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엔지니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많은 테크니컬 라이팅 팀이
있어야 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테크니컬 라이팅 팀에 엔지니어를 어사인하는 게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젠다는 지금 보신 바와 같고요. 엔지니어를 어사인해야 좋은 이유랑 저는 어떻게 평소에 라이터들을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엔지니어를 어사인하는 게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인데요. 라이팅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써야 할 컨텐츠가 많고요. 알기 쉬운 문장을 쓰기 위해서 전문가가 있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큐멘테이션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알기 쉬운 다큐멘테이션, 이해하기 쉬운 다큐멘테이션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읽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큐멘테이션, 알기 쉬운 다큐멘테이션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큐멘테이션을 읽는 사용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유저 체험, UX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쉬운 문서, 아무리 알기 쉬운 다큐멘터가 있어도 그 다큐멘테이션이 쓰기 힘든 웹사이트에 있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알기 쉬운 문장뿐만 아니라 사용하기 편한 사이트도 중요할 겁니다. 이미지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러면 라인 디벨로퍼 측에서 봤을 때 정말 사용하기 편한 사이트인지 실제로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시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쓰기 편한 사이트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선 라인 디벨로퍼 사이트는 뷰프레스에서 개발합니다. 뷰프레스에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페이지가 술술 넘어갑니다. 다운어 대응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전문 검색입니다. 컨텐츠가 많으니까요. 찾기 쉬운 것도 중요하고 전문 검색을 제공합니다. 여기서는 일렉스틱 서치를 사용합니다. 다음은 피드백 폼입니다. 다큐멘테이션을 읽는 사람이 실제로 댓글을 달아서 송신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실제로 피드백을 읽고 그걸 참고로 삼아서 사이트를 개선해 나갑니다. 지금 보시는 건 메시징 API의 레퍼런스의 스크린샷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도 리치한 UI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 샘플의 탭 UI라든지 지금 여기에는 안 보이는데요. 일부 메시징 API 기능을 실제로 써볼 수 있는 API 플레이그라운드와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뉴스를 릴리스하고요. 뉴스도 찾기 쉬운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태그를 통해서 필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다시 테크니컬 라이터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전문가 이야기입니다. 좀 다른 씬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탈리안 음식점에 갔다고 칩시다. 이탈리안 음식점에 가면 당연히 피자나 파스타나 이런 이탈리안 음식을 주문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음식을 만드는 전문가, 이탈리안 주방장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탈리안 음식이 있을 건데요. 초밥은 주문할 수 없겠죠. 이건 전문 분야가 다르니까요. 실은 테크니컬 라이터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테크니컬 라이터는 문서를 쓰는 전문가니까요. 갑자기 테크니컬 라이터한테 쓰기 편한 웹사이트를 개발해 주라고 부탁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가 필요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라이터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엔지니어의 역할입니다. 제가 봤을 때 사용자는 두 가지 사용자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사용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의 개발자면서 디벨로퍼 사이트를 보는 사용자입니다. 이러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한 사이트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류의 사용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팀 내 테크니컬 라이터입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왜 테크니컬 라이터가 사용자냐? 테크니컬 라이터는 문서를 쓰거나 외관을 확인하거나
배포를 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려면 원활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플랫폼을 개발하거나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제 입장에서 라이터는 플랫폼을 사용해주는 사용자인 셈이죠. 그리고 라이터들의 평소의 업무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라이터에게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먼저 로컬 셋업입니다. 로컬 머신, 로컬 PC에서 환경을 인스톨해야 합니다. 그리고 라인 디벨로퍼 사이트 측에서 봤을 때 이건 간단하죠. 좀 생략한 예가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git 클론으로 소스 다운로드 하고요. 패키지를 인스톨합니다. 그리고 run 스크립을 실행을 하면 이런 식으로 로컬 호스트에서 웹사이트가 기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로컬 환경에서 웹사이트의 외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크다운을 쓰기만 하면 로컬 머신에서 외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크다운은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마크다운의 경우에는 간단한 도큐멘트 포맷을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헤더라든지 간단한 표라든지 항목별 기재 등등 기본적인 포맷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 기본적인 마크 기능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벨로퍼 사이트 측에서는 뷰프레스를 사용합니다. 뷰프레스는 마크다운을 서포트를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 밖에도 뷰프레스를 채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운어 대응을 하고요. 뷰프레스는 Vue.js에서 개발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하고요. 사내에서도 Vue.js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하면 SPA,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사이트가 완성이 되니까요. 술술 넘어가고 빠릅니다. 다음이 중요합니다. 마크다운의 기능을 Vue.js 컴포넌트에서 확장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Vue.j의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마크다운 기능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니까요.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크다운 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API 리퍼런스입니다. 이건요. 메시징 API 리퍼런스의 일부 스크린샷이 되겠습니다. 이 UI만 언급을 하면요. 그냥 단순한 기본적인 마크다운으로 구현할 수 없는 UI 컴포넌트가 몇 개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컬럼 레이아웃이라든지 파라미터 포맷을 하는 테이블이라든지 탭 UI, 코드 샘플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이 UI 뒤쪽에 어떤 마크다운이 있는지 말씀드리면 이런 식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마크다운 코드이긴 한데 안에는 몇 가지 Vue.js 컴포넌트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컬럼을 구현하는 reference with code라든지 왼쪽에 문장이 들어있는 reference content라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코드 샘플이 있는데요. reference 코드에 들어있고 그 안에 탭스라고 하는 탭 UI를 구현하는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시징 API 엔드포인트의 파라미터를 포매팅할 수 있는 파라미터 테이블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로 사내에서 만든 컴포넌트입니다. 이 컴포넌트가 많은데요. 실은 각각의 컴포넌트가 더 복잡한 걸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대충 포맷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사례에서는 좀 더 복잡한 마크다운 확장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는요. 메시징 API 스티커에 대해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라인 메신저에서는 스티커를 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메시징 API를 사용해서 챗봇을 개발한 경우에도 챗봇에서 스티커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챗봇에서 브라운 스티커를 보내고 싶을 때는 스티커의 아이디를 지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패키지 아이디와 스티커 아이디 이런 아이디가 있는데요.
이런 아이디를 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브라운 스티커를 송신하고 싶을 때는 우선 챗봇의 개발자가 그 아이디를 찾아야 합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형태로 PDF 파일을 제공했습니다. PDF 안에 스티커 일람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선 챗봇 개발자가 PDF를 다운로드해서 아이디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PDF 안에 여러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좀 사용하기 힘들고 찾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저희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PDF 업데이트도 꽤 귀찮습니다. 그래서 바람직스럽지 않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PDF가 아니라 사이트상에서 스티커 일람표를 표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짠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개선을 해서 페이지상에서 스티커 일람표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이 스티커 UI, 페이지상의 UI는 어떻게 구현을 시켰느냐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사내에서 애시당초 메시징 API에서 어떤 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는지 스티커 리스트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용 가능한 아이디 리스트요. 그리고 각각의 아이디와 연동되어 있는 이미지 데이터를 수집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한 후에 프론트 엔드 개발을 하고 이런 UI를 개발했습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스크립을 쓰고 개발을 했는데요. UI 개발. 여기에 나와 있는 UI 스크린샷의 소스 코드만으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프론트 엔드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꽤 큰 Vue.js 컴포넌트죠. 여러 가지로 개발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라이터와 마크다운 확장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냐. 라이터가 마크다운을 씁니다. 왼쪽에 나와 있는 복잡한 소스 코드는 라이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쓸 수 있냐. 간단합니다. 이 한 줄만 필요합니다. 라이터가 이 한 줄을 쓰기만 하면 이렇게 리치한 UI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개발 측에서 노력을 한 결과 라이터 입장에서 한 줄만 쓰면 리치한 아이디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라이터 입장에서 굉장히 간단하죠. 많은 개발을 했고요. 플랫폼을 많이 제공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은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자기가 같은 팀에 없어도 예를 들어서 다른 팀 개발 부서에 의뢰를 해도 이런 플랫폼을 개발을 해줄지도 모릅니다. 단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는 늘 같은 팀에 있고 평소에 옆에 있어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의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로컬 호스트의 외관을 확인할 수 있는 환경, 샌드박스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샌드박스를 업데이트 못한다든지 로컬 호스트를 업데이트 못한다든지 외관을 확인 못한다든지 이러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제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같이 일을 함으로써 역시 라이터들의 수요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 빌드가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다. 링크 절단이 있었는지 걱정이다. 이런 고민거리가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 리퀘스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수요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해서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큐멘트를 리뷰할 때 예를 들어서 외관이 상상했던 외관이랑 다르다든지 젠킨스가 가동을 안 하거나 업데이트를 못하고 릴리스를 못하는 식으로 난처할 경우에 제가 바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내 서버를 못 쓰게 됐다든지 소프트 업데이트가 있다든지 Vue.js, Vuepress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다든지 이럴 경우에도 시스템 대응과 관련해서도 제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라이터가 시스템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안심하고 라이팅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터가 급작스러운 의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 다큐멘터를 업데이트하는지 갑자기 이 뉴스를 릴리스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리퀘스트가 갑자기 올 때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이 UI 이 컴포넌트가 없다라든지 이렇게 힘들 경우에는 제가 바로 옆에서 지원을 하고 바로 UI 컴포넌트를 개발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대응은 옆에 없으면 같은 팀 내에 없으면 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팀, 다른 부서에 의뢰를 하게 되면 대응이 뒤처지게 되죠. 그리고 좀 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개인적으로도 라이팅 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엔지니어끼리가 아니라 라이터랑 함께 일을 함으로써 다른 시점에서 바라보거나 자극을 받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그리고 외부 사용자도 라이터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꽤 큰 책임감을 가집니다. 그리고 일의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테크니컬 라이팅 팀에는 엔지니어로서 일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걸 좋아하고요. 엔지니어 관련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호리꼬시님께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프로덕트를 많은 개발자들이 사용하게 하려면 좋은 프로덕트였다는 점 동시에 그리고 좋은 다큐멘트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라이팅 팀을 사내에 갖게 되면 다큐멘트의 품질이 향상되고 개발자가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팀을 만들 때는 테크니컬 라이터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도 팀에 끌어들일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라인의 개발자 대상 다큐멘트를 도와주는 테크니컬 라이팅 전문팀이라는 세션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테크니컬 라이터라는 일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듣고 싶다 또는 테크니컬 라이터와 일하는 엔지니어 포지션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신 분은 저나 로만님과의 캐주얼 면담도 평소에 늘 접수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테크니컬 라이팅에 관한 말씀은 매달 개최하고 있는 라인 테크니컬 라이팅 미드업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션을 들으시고 테크니컬 라이팅 자체에 관심을 가졌을 경우에는 이쪽의 미드업에도 꼭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라인의 개발자 대상 다큐멘트를 도와주는 테크니컬 라이팅 전문팀이라는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